저울과 로우 페이스에 대한 스레드 리프팅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보통 이제 트라구스 쪽에 있는 로리스 파샤 혹은 로리스 리가멘트가 굉장히 강력한 리프팅의 고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내주레비알 폴드 쪽으로 코그실을 내거나 이렇게 엠보스 픽스실을 내서 당기면 도움이.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아래쪽에는 파로티드 그랜드 다치지만 안 되고요. 그리고 얼굴에 있는 페이셜 아테리 등을 조심해서 시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면 막실라리 리가멘트 이런 것들이 실을 당길 때 걸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당길 때는 역시 귀 쪽으로 플래티스모 오리큘라 리가멘트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당겨도 되고요. 예, 여기는 플래티스모 오리큘라 리가멘트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그 주변은 전부 다 파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구스 쪽에서 좌우를 당겨, 헬릭스에서 이렇게 당겨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브로우 연장선과 트라구스에서 동시에 이렇게 당기면 훨씬 더 강력한 리프팅이 됩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시술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눈썹보다도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당기면 더 높아지지 않겠냐, 더 힘이 세지 않겠냐 해서 아이디어를 낸 거고. 그리고 이제 턱 쪽으로는 여기 이제 맨디블라 리가멘트도 있고 맨디블라 septum도 있습니다. 이곳으로까지 이렇게 실을 연장해서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리르 파시아가 이제 트라구스 앞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실을 2가닥 넣을 수도 있고 3가닥 넣습니다. 그래서 픽스 실도 있고 픽스 실은 엠파인더스 나오고 엠보스 실은 울트라 V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가장 많이 시술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얼굴에는 피부가 있고 지방이 있고 또 표정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엮어주는 것이 유지인대라든가 septum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박적인 이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마세테릭 리가멘트에 대한 어떤 것인데요. 횡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 리프팅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귀 앞에 있는 페로티드 그랜드에 대한 인저리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시술을 하면 안 되고요. 저희 경험상으로 보면 페로티드 그랜드가 이 아래쪽으로, 아래턱 쪽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한 번씩 건드리는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천천히 주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대 밑에 꺼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쓰는 바이디렉셔널 코글 실을 쓰게 되면 오히려 올라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디자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올라오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자 쪽에는 인피리어 템포럴 septum과 슈피리어 템포럴 septum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이 인피리어 템포럴 septum을 크로스에 지나가는 그런 실 주행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디자인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아주 좋은 디자인인데요. 보시면은 B에서 트라구스의 로리스 파샤를 이용을 해서 좌우를 당기고요. 헬릭스인 C에서 내조레비알 폴드를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헤어라인, 눈썹 라인에서 헤어라인이 만나는 부분에서 좌울과 미드 페이스를 지나가는 리프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리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변형된 형태로서는 눈썹 라인에서 약간 1cm 위쪽에서 헤어라인과 만나는 3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눈썹
라인과 눈썹 1cm 위의 라인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용을 해서 하는 한쪽에 8개의 실을 이용한 이런 리프팅도 합니다. 변형된 모습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좌울 쪽을 더 당길 것이냐, 내조레비알 쪽을 더 당길 것이냐, 뭐 이런 그 개개인마다의 해박적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엠보스라든가 이런 픽스 실만으로 가지고도 당길 수가 있고요. 딤플이 생기면은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되고요. 또 딤플 생기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취를 위해서는 이 덴탈 리도카인이나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3cc 주사기를 해서 30게이지 니드를 써서 이렇게 당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기를 쓰면 좀 덜.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과거에 제가 많이 쓰던 방법인데요. 눈썹보다 1cm 위에서 이렇게 실을 늘어뜨려서 시술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리프팅의 실제 사례를 보는데요. 보통 이제 수분들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케이스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얼굴에 그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저렇게 피부를 젖히고 나면 지방층이 나오고요. 지방층 밑에는 동그라미 친 것처럼 저렇게 스마스층이 나옵니다. 스마스층을 이렇게 실로서 묶어주거나 아니면은 스마스층을 자른 다음에 묶어주는 그런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흉터가 심하게 남고요. 그리고 비용이 비싸고 그리고 다운타임이 매우 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술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2년, 3년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전에 수술하신 분이 이제 찾아왔는데 이분도 2, 3년 지나니까 효과가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이제 실리프팅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실리프팅은 또 매년 해도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브라 코구 실이 되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코구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실을 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처럼 피부가 얇은 사람은 실을 쓸 때 굉장히 젠틀하게 시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대뼈 위로 페이셜 러브의 템포럴 브랜치가 지나가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손상하는 것은 생각보다도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젠틀하게 캐놀라를 넣어주는 연습을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페이셜 리프팅 할 때 이제 양방향 코구실을 쓰는데 그것을 쓰게 되면 이렇게 제 얼굴 전체를 이렇게 싹 감아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부드러운 어떤 리프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 후 타이를 하는 것은요, 약간 실력이 늘면 타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환자 조직 그 상태를 고려해서 타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아는 것이 우리가 실력이 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오네트 라인 같은 데는 실을 여러 가지 꼬은 실을 넣어서 이것을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술하고 나도 잔주름이 있는 부분이 많죠. 이런 것은 이제 스캐폴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실이 이제 여러 가닥의 실을 가진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치료해 주면 좋고 보톡스 필러를 같이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하고 나면 붓거나 멍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이제 1, 2주 지나고 나면 본인이 얼굴이 좀 개선되면 이렇게 셀카 찍어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우실이라고 해서 그 실은 되게 가는데
이렇게 가시가 많이 나와 있는 이런 실들이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쓰죠. 근데 얘를 직접 써보시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너무 가늘고 너무 많은 양의 실이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아픕니다. 시술 직후에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 종류를 충분히 써보고 나서 역시 답을 내렸습니다. 그냥 모노실을 쓰자, 이렇게 답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제 말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을 쓰면서 이런 테크닉 저런 테크닉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특별한 테크닉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넣으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장에 가서 찍은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엠파인더스 실 스피커 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들하고 학회할 때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